우리 아이가 왜 이러는 걸까요? 사춘기 딸의 침묵.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이건 정말 우리 집 이야기네라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지난주 상담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 왜 이러는 걸까요? 갑자기 외계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14살 딸을 둔 어머니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우리 민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학교에서 돌아오면 현관문 열기가 무섭게 엄마. 오늘 우리 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신나게 떠들었거든요. 숙제하면서도 엄마,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제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엔 집에 와서 인사도 안 해요.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문도 꼭 잠그고 밥 먹자고 불러도 방에서 먹을게 이러고.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혹시 제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한 걸까요? 아니면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먼저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민지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머니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어요. 단순히 몸이 자라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사춘기 아이들의 침묵이나 반항을 단순히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춘기 아이들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청소년기에는 뇌의 전두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전두엽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시기에는 독립성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증가해요.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엄마와 모든 걸 공유하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어머니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저는 어머니께 이렇게 제안드렸어요. 일단 일주일 동안 실험을 해보세요. 민지가 방에 있을 때 노크하고 들어가지 마세요. 밥 먹자고 여러 번 부르지도 마시고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럼 애가 밥도 안 먹고 지낼 텐데요?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민지가 좋아하는 간식을 문 앞에 살짝 놓고 작은 메모지에 수고했어. 사랑해라고 써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냥 가세요. 한 달 후 그 어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어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밝아져 있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계속 부르고 문 두드리는 걸 그만두고 대신 조용히 간식만 가져다 주니까 민지가 오히려 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간식 가져간 다음에 엄마 고마워라고 살짝 말하더니 며칠 후에는 거실로 나와서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저한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말이에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와 소통하는 핵심은 존중과 기다림이에요. 첫 번째, 아이의 공간을 존중해 주세요. 방문을 잠그고 있다면 그 시간이 아이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두 번째, 억지로 말을 시키려 하지 마세요. 대신 아이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세 번째, 작은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큰 대화가 아니어도 간식을 챙겨주거나 짧은 메시지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네 번째,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왜 그렇게 예민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힘든 일이 있었구나 라고 말해주세요. 비슷한 고민으로 상담을 받은 다른 어머니가 있어요. 16살 아들을 둔 어머니였는데 아들이 게임만 하고 공부는 전혀 안 한다고 걱정하셨어요. 하루 종일 방에서 게임만 해요. 밥 먹으라고 해도 게임하면서 먹고 공부하라고 하면 짜증만 내고 그 어머니께도 비슷한 조언을 드렸어요. 일단 게임에 대한 잔소리를 줄여보세요. 대신 아이가 어떤 게임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한 달 후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아들이 게임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다고 했어요. 부모님들의 마음, 저도 정말 잘 이해해요. 아이가 말을 안 하면 혹시 내가 싫은 건 아닐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게 당연해요. 특히 예전에는 자기 이야기를 다 해주던 아이가 갑자기 입을 닫으면 부모는 정말 혼란스럽죠. 하지만 이건 아이가 부모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마치 새가 둥지를 떠나기 전에 날개짓을 연습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독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아이의 성적, 아이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크다 보니 부모들이 더 조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상담을 하면서 확신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비록 표현하지 않더라도요. 그리고 그 사랑이 강요가 아닌 지지의 형태로 전달될 때 아이들은 더 빨리 마음을 열게 되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아이의 일상을 관찰해 보세요. 언제 기분이 좋은지, 언제 힘들어하는지 파악해 보세요. 두 번째,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해 두세요.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게임 등등. 세 번째, 대화의 기회를 강제로 만들려 하지 마세요. 대신 자연스러운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같이 TV 보거나, 같이 음식을 먹거나, 차 안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말이에요. 네 번째, 아이의 친구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세요. 단, 캐묻는 게 아니라 관심을 보이는 정도로요. 얼마 전에 정말 기뻤던 일이 있었어요. 2년 전에 상담을 받았던 어머니가 안부 인사를 해주셨는데 딸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지금은 민지가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물론 여전히 방에 있는 시간이 많지만 이제는 자기 고민도 말해주고 제 의견도 물어보고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선생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기다림이 우리 모녀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춘기는 단순히 힘든 시기가 아니에요. 이 시기는 아이가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에요.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아이들도 자신만의 번데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를 잘 보내면 아이는 정말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어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가족들을 봤는데 사춘기 때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준 가족들은 나중에 정말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더라고요. 사실 사춘기는 아이만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부모도 함께 성장해야 하는 시기예요. 예전처럼 아이를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에서 이제는 아이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역할로 변화해야 하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부모에게도 정말 어려운 과정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부모와 아이 모두 더 성숙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아이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아이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비록 표현하지 않더라도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문을 열고 나올 거예요. 더 성숙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가족들이 그래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시기이기도 해요.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주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님이에요.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